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자동차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쌍용차는 지난 2011년 3월 법정 관리가 끝난 지 10년 만에 다시 법원 주도로 회생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쌍용차 법정 관리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리인에는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이 선임됐습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재산 처분권은 관리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 법원은 채권자를 비롯해 이해관계인들과 채무자 사이 법률관계 조정을 돕습니다. 이후 법원은 회사를 청산할지 지속할지를 결정하게 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이해관계를 조정합니다. 법원이 쌍용차를 청산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고 업계에서는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외국 금융기관이나 산업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해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보류해왔습니다. 하지만 매각 협상 대상자인 미국 HAAH 오토모티브가 투자 의향서를 보내지 않는 등 절차가 계속해서 지연되자 법원은 채권자협의회 회생 절차 관련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쌍용차 관계자는 인가전 M&A 방식은 회생 절차 개시 이후 법원의 M&A 준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와 보다 신속한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개 입찰을 통한 다수의 인수 후보자 간 경쟁을 유도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M&A를 성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공개된 인수 희망자 이외에도 또 다른 인수 희망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인수 의향을 보이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업계는 유력 인수 후보였던 미국 HAAH 오토모티브의 투자 협상 불발 후 현재 에디슨 모터스, K-팝 모터스, 박석전 앤 컴퍼니 등 6, 7개의 업체가 쌍용차에 투자 의향을 보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HAH도 투자를 완전히 철회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입찰에 다시 참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3,700억 원 규모의 공익 채권을 포함해 쌍용차의 채무가 1조 원에 달하는 만큼 신규 투자의 관건으로는 자금력이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용원 관리인은 채권자들의 권리 보호와 회사의 회생을 위해 정상적인 조업이 관건인 만큼 협력사들과 협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생산을 재개하고 차질 없는 AS를 통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에 따른 고객 불안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최근 쌍용차는 완전 자본 잠식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평택공장 외 165개 필지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실시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에도 나섰습니다. 한편 1954년 하동 환자동차 제작소로 출발한 쌍용차는 1986년 쌍용그룹에 인수됐습니다. 이후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 쌍용차는 무쏘의 성공을 통해서 SUV의 명가, 브랜드 입지를 구축했고 1997년엔 최고급 대형 승용차 체오맨을 내놓으면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외환 위기로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1998년 대우그룹의 경영권이 넘어갔고요. 대우그룹 역시 외환 위기로 인해서 쌍용차는 채권단에 넘어가게 됩니다. 2004년 중국 상하이 자동차에 만나 매각이 되게 되는데 상하이차는 기술 유출 논란 끝에 구조조정을 거쳐서 2010년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하게 되고요. 쌍용차는 법정 관리와 평택공장 유혈 사태 등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2011년 드디어 인도 마힌드라 그룹에 인수되면서 티볼리가 흥행하게 되죠. 티볼리 흥행으로 2016년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등 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왔습니다. 그러나 국내 SUV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적자 폭이 확대되고 코로나19로 인해 대주주 마힌드라의 상황까지 악화되면서 신규 투자 중단이 이뤄져 또다시 새 주인을 찾아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쌍용차의 위기는 자금력이 약하고
기술력이 떨어지는 모기업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쌍용차가 새 주인을 찾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미국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 청문회가 한미 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톰 렌토스 인권위가 초당적인 기구인 만큼 위원회 차원에서 통합된 메시지를 낸다면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미 국무부와 백악관도 대북 정책 마무리 과정에 있어 이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청문회의 주제는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입니다.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청문회 예고글에서 최근 한국 정부가 취한 일부 조치로 인해 표현의 자유 등 특정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제한됐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대북 전담금지법이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가 언급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자유권 규약으로도 불리면서 세계 인권선언의 법적 효력을 불어넣은 개념인데요. 한국과 북한 모두 자유권 규약의 당사국으로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미 의회가 동맹국의 법률을 문제 삼아서 청문회를 여는 것은 무척이나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 청문회를 개최한 배경에는 한국 정부가 지난달 30일에 발효한 대북전단 금지법. 이 대북전단 금지법은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게시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야에선 그동안 북한으로 정보 유입이 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으로 보고 표현의 자유 억압으로 비판해 온 적이 있는데요. 미 국무부는 2020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을 한국의 중대한 인권 이슈 가운데 하나로 꼽기도 했습니다. 청문회 참석인을 살펴보면 이번 청문회에는 고든창 변호사와 수잔 슐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비판적인 증언이 나올 것에 대한 우려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잔 슐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와 고든창 변호사는 북한 인권과 관련한 활동가로 대북대화 정책 기조로 북한 인권의 소극적인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을 해온 강경 인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권단체 휴먼 라이프워치의 존 시트펀 아시아국장, 제시카 리 퀸시 연구소, 선임연구원, 그리고 한국의 이인호 주 러시아 대사 등 북한 인권의 목소리를 내온 이들도 증인으로 참석합니다. 한편 이들과는 다른 성향으로 분류되는 전수미 변호사도 막판에 증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탈북민 여성에 대한 인권을 언급하는 차원에서 중국과 연관된 인권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는 미국이 사법부를 거론하면서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를 언급하는 데에 대해 주권 침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앞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단금지법은 지난해 12월 우리가 국회 국민 여론에 힘입어 압도적인 찬성 속에 의결한 법이라며 이번 청문회는 남북관계에 대한 간섭이며 회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북한 접경 지역에서 사목하는 개신교 목사들과 카톨릭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및 파주 지역 신부들도 접경 지역의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의견서에는 성직자들은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시민과 접경 지역 주민들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필요한 법이라는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월요 평화기도회와 카톨릭 파주 지역 신부들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서신을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한국 정부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미 연방의회가 초당적으로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과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에 우려를 표명한다면 대북정책 검토 마무리에 들어간 바이든 행정부도
이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서 이번 청문회가 향후 한미 간 외교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미 동맹 차원의 영향을 말씀드려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법은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 안전 등 권리를 보호하고 이런 권리가 표현의 자유나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등 다양한 권리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법률이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당국자는 이어서 정부는 그동안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의 취지와 목적을 미국 의회와 국무부, 또 인권단체 등 조야의 각계각층에 설명해왔다며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도 정부가 가진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 전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